자, 지금 영상에 나오는 이곳이 어딘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아마 라스베가스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화려한 네온사인의 밤거리, 밤새 이어지는 쇼와 각종 퍼레이드,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카지노까지 세상에서 가장 돈 쓰기 좋고 자본주의의 명과 암을 다 보여준 도시죠. 그러나 이 라스베가스가 자본주의의 실패라 불리우는 세계 대공황과 마피아, 그리고 자본주의의 대척점에 있는 공산주의자에 의해 만들어지고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라스베가스의 잘 알려지지 않는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네바다주에 속해 있는 라스베가스는 원래 원주민들의 땅이었죠. 근데 이걸 스페인이 빼앗았고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멕시코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미국이 전쟁으로 다시 빼앗아버리죠. 라스베가스가 있는 네바다주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유타, 아리조나, 텍사스주도 원래는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와,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금 나오고 텍사스에서 석유 나오고 네바다주에선 요새 리튬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미친 미국 땅. 뒤이어 미국에서는 서부 개척 시대가 열리고 미국의 서부 개척에 큰 도움을 주며 세력을 키우고 있던 몰몬교의 중심인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와 서부의 중심인 LA 사이에는 사람과 물자의 왕래가 많았습니다. 몰몬교라면 뭔지 모르실 수 있는데 길거리 가다 보면 머리 짧게 자르고 깔끔한 양복 입고 서양인 치고 굉장히 우리나라 말을 잘 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이 몰몬교입니다. 아무튼 솔트레이크 시티와 LA 그 가운데에 있는 라스베가스는 자연스레 성장했죠. 근데 성장이라고 해봤자 목초지에서 조그마한 도시가 된 정도였습니다. 이 조그만 도시가 급성장하긴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 대공황. 아니, 사람들이 다 돈 없고 가난하고 못 살던 시기가 대공황인데 그게 왜 카지노와 환락의 상징인 라스베가스의 성장 계기냐? 자, 대공황은 쉽게 말해서 공급 과잉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공장에서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 생산하는데 팔리지는 않죠. 그럼 창고에 쌓아둡니다. 근데 계속 만들지만 계속 안 팔려. 그럼 공장은 노동자를 해고하죠. 해고된 노동자들은 돈이 없으니 물건을 또 못 사죠. 물건이 더 안 팔리니 더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됩니다. 이게 반복되고 공장도 망하고 공장에 재료를 납품하는 회사도 망하고 그 회사에 투자를 한 투자자도 망하고, 이런 악순환이 전 세계적으로 온 게 대공황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깨버린 게 케인주의 수정자본주의죠. 사람들이 일자리와 돈이 없어서 물건을 못 산다. 그래서 회사가 망한다고? 그럼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서 월급을 받아갈 수 있게 하자. 그래서 미국은 뉴딜 정책을 펼쳐서 공공 인프라를 만들고 국가가 사람들을 고용해 일을 시키고 돈을 줍니다. 수백만 명에게 일자리를 주고 국가는 필요한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듭니다. 그 뉴딜 정책의 대표 프로젝트가 콜로라도 강을 막아 지은 후버댐이죠. 지금은 더 큰 댐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1930년 이 당시에는 가장 큰 댐이었습니다. 규모가 엄청나죠. 5년에 걸쳐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라스베가스에 음식점, 술집, 여관, 사창가가 우후죽순 생기죠. 특히나 매일 현금으로 일당을 받는 공사장의 특징에 어울리게 도박장이 성행했습니다. 이 후버댐이 완성되자 건조한 목초지에 불과했던 라스베가스는 물과 전기가 풍부하고 사람들이 돈을 펑펑 쓰는 도시로 바뀌게 됩니다. 대공황과 뉴딜 정책의 결과인 후버댐이 없었다면 라스베가스는 존재할 수 없었죠. 술집, 여관, 도박장 이런 사업에는 항상 건달, 마피아들이 끼어들죠. 돈이 된다는 소리에 마피아들은 라스베가스로 몰려듭니다. LA 출신의 벅시가 대표적이었죠. 벅시는 도박을 하다가 밥을 먹으러 카지노를 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니, 나가서 바깥 공기 마시고 배부르면 도박하러 안 오는 거 아니야? 돈을 계속 써줘야 되는데? 그래서 식당, 술집, 호텔, 카지노를 하나로 묶은 대형 호텔을 고안해냅니다. 사람들이 한번 들어오기만 하면 나갈 필요도 없이 호텔에서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게요. 벅시는 금세 큰 돈을 벌었고 주변의 다른 마피아들까지 라스베가스로 와서 호텔과 카지노를 짓기 시작하죠. 그러자 라스베가스는 금세 화려한 유흥과 도박의 도시로 발전합니다. 사람들은 라스베가스로 휴가를 와서 돈을 쓰고 가죠. 그러나 벅시가 다른 마피아와의 다툼으로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합니다. 벅시가 죽자 호텔 카지노 사업은 지지부진, 현상유지 정도만 하게 됩니다. 카지노의 돈맛을 봐버린 다른 마피아들은 카지노 단지를 만들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찾아냅니다. 바로 쿠바의 하바나. 당시 쿠바는 중남미에서 꽤나 잘 사는 축에 속했고 고학력, 고위층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정치,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가까워 영어가 잘 통하기도 했죠.
그래서 미국인들은 비행기나 배를 타고 쿠바 하바나로 많이 놀러가곤 했습니다. 마피아들은 돈으로 쿠바 정치인들을 하나 둘 매수하기 시작했고 1952년 은퇴군인 바티스타를 부추겨 쿠데타까지 일으킵니다. 바티스타의 비호를 받은 마피아들은 관광 투자라는 미명 아래 하바나에 대형 호텔을 짓고 그 안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고 돈을 쓸어 담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는 다시 바티스타에게도 흘러들어갔죠. 정권을 잡은 바티스타는 비리와 뇌물, 권력에만 혈안이었고 국민은 뒷전이었습니다. 옆나라 미국에게 각종 이권을 약속하며 자신의 정권 지키기만 신경 썼고 뇌물을 받으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미국 사람들이 하바나의 카지노를 찾아 밤새 도박을 즐겼습니다. 하바나의 밤거리는 호텔의 네온사인으로 화려했지만 쿠바 국민들의 삶은 어두워지기만 하였죠. 사람들은 친미적인 바티스타 정권을 싫어했고 카지노를 보며 자본주의에 대한 염증을 느끼게 됩니다. 바깥의 상황은 좋지 못했지만 호텔 카지노 내부는 축제였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마피아들은 호텔 안에서 각종 퍼레이드와 스트립쇼를 제공하며 관광객의 눈을 사로잡고 쿠바산 시가와 좋은 위스키를 제공하며 사람들의 감각을 마비시켜 도박을 계속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미국인들은 하바나로의 이 풀 패키지 카지노 유행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쿠바는 미국인들의 놀이터였습니다. 한 해 50만 명이 넘는 미국의 중산층들은 하바나를 찾았죠. 좋은 날씨와 싼 물가, 밤새 먹고 마시며 카지노를 즐기죠. 지금 쿠바나에 있는 올드카들은 다 이때 미국인들이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카스트로와 체게바라는 바티스타 정권을 결국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환락과 부패의 온상이었던 카지노를 쿠바에서 금지시켜버립니다. 쿠바 국민들을 환호를 했고 카스트로의 인기는 커져만 갑니다. 그러나 하바나로의 카지노 여행이 막히자 카지노와 화려한 밤거리에 이미 길들여진 미국 관광객들은 걱정합니다. 이제 어디로 놀러가지? 근데 이미 이만한 시설과 시스템을 갖춘 곳이 있었죠? 하바나 이전의 최고의 카지노 도시 라스베가스. 카지노 여행에 대한 수요는 더 높아진 상황이었고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라스베가스를 향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 유럽, 캐나다 등지에서도 라스베가스 카지노를 향했습니다. 이로써 라스베가스는 다시 한번 부흥하게 되고 전보다 더 큰 발전을 합니다. 피델 카스트로의 공산 정권에 의해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에서 가장 호화롭고 돈이 많이 흐르는 도시 라스베가스가 완성이 됩니다. 이번에도 다 아시는 얘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과 정보를 관찰하는 지식미어캣이었습니다.